아르테미스하고 오리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르테미스는 델로스에서 오리온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르테미스가 이 델로스 섬에서, 델로스는 아르테미스하고 아폴론이 태어난 섬이에요. 여기서 누구를 죽였어요? 예, 오리온을 죽였다. 오리온을 이제 아르테미스가 이제 죽인 것이죠. 예, 오리온을 죽였다.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오리온은 대지에서 태어난 거한이다. 이 오리온의 특징은 첫 번째가 이제 대지에서 태어났다. 대지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한이다. 거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오리온은 크레테 섬의 거인 사냥꾼이에요. 크레테 섬 사는 이제 거인 사냥꾼이다. 여기선 출신과 외모와 그다음에 직업에 대해서 나온 것이죠. 근데 왜 대지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느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리온의 탄생에 관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리온이 보이오티아 지방에 히리아라는 시가 있어요. 히리아. 그래서 히리아의 도시를 다스리고 있던 그 왕 히리에우스에게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리에우스가 신들에게 기도를 했죠. 제우스하고 헤르메스하고 포세이돈에게. 그랬더니 그 신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황소 가죽에다가 네 오줌을 넣고 오줌을 묻혀가지고 그걸 땅에다 묻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땅에다가 오줌을 황소 가죽에 묻혀가지고 묻어라. 그랬더니 이 오줌에서 이 9개월 지난 뒤에 여기서 이제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오리온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에서 태어났다 오리온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건 좀 사실 좀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아폴로도로스는 이런 얘기를 믿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신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탄생 신화에서 그 얘기는 헤레퀴데스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헤레퀴데스는 보통 피타고라스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고 신들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책을 썼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페레키데스가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신들에 관해서. 오리온은 누구의 자식이다? 포세이돈하고 에오리알레의 자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포세이돈, 에오리알레. 여기 에오리알레는 고르곤의 하나. 고르곤은 스테네오하고 에오리알레하고 메두사 이 셋이 있는데 그 에오리알레가 아니고 이 에오리알레는 미노스 왕의 딸이에요. 크레테의 미노스 왕의 딸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오리온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리온은 포세이돈의 아들이다. 그래서 포세이돈이 무슨 능력을 주었냐면 이 포세이돈이 자기 아들에게 걸어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걸어서 바다를 건널 수 있다라는 건 대단한 능력이죠. 그만큼 오리온이 컸다.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에서도 오리온이 너무 커가지고 잠기지 않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능력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듯이 걷는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는 오리온은 처음에 이제 시데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시데라는 여인에 대한 근거가 출처가 거의 없어요. 단지 약간 이제 교만한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시데는 오리온의 첫 번째 부인이다 이 정도. 그리고 시데는 저승에 떨어졌는데 헤라보다 자기가 외모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헤라가 이녀를 이제 시데를 죽인 것이죠. 그래서 오리온은 자기 첫 번째 부인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리온이 시리에 빠져 있었겠죠. 어디로 갔냐면 키오스 섬에 갔는데 이 키오스 섬은 지금 에페소스 근처에 있는 섬이에요. 터키 서부에 있는. 여러분이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키오스 섬. 거기로 갔는데 거기 다스리고 있던 왕이 오이노피온이었어요. 오이노피온 왕. 오이노피온 왕은 누구의 자식이냐면 아리아드네. 그리고 아리아드네가 원래는 테세우스에 의해 가지고 버림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라는 그 황소 괴물을 이기는데 이 아리아드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어요. 실 뭉치를 주고 그 미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오다가 이 낙소스 섬에서 이 아리아드네를 놓고 오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모르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낙소스 섬에 남겨진 아리아드네는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죠. 디오니소스하고 사랑을 나눠서 오이노피온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오스 섬은 아리아드네도 이게 크레테의 공주잖아요. 미노스 왕의 딸. 오리온도 지금 미노스 왕의 손자가 되기 때문에 둘 다 미노스 왕의 손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리온하고 이 오이노피온은 사촌지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리온이 이 키오스 섬에 갔어요. 그래서 이 왕인 오이노피온이 이 섬에 야수들이 자꾸 출몰해가지고 이 야수를 이제 죽여달라고. 그래서 오리온이 갔는데 오이노피온 왕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 메로페가 있어요. 엄청 예뻤나 봐요. 그래서 오리온이 완전 반했어요. 메로페에게. 그래서 오리온이 얘기하기를 내가 야수를 없애주면
딸을 메로페를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이노피온 왕이 승낙을 했어요. 오리온은 사냥꾼이기 때문에 쉽게 야수를 제압했고 이제 딸을 달라고 메로페를 달라고 했는데 오이노피온 왕이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오리온에 대해서 이 소문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몸은 크고 이게 거만하고 약간 이제 짐승스럽고 생각이 모질하고 약간 그런 이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랬더니 오리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메로페를 겁탈해 버렸어요. 오이노피온 왕이 분노를 했겠죠. 그래서 오이노피온이 이 오리온을 술을 먹였어요. 오이노피온은 이제 누구의 아들입니까? 디오니소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이노피온은 이 술을 잘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고 또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이런 능력이 출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술을 먹여요. 오이노피온이 오리온에 술을 먹여요. 그래서 술에 잔뜩 취한 오리온에게 오이노피온이 눈을 찔러가지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술에 취해서 잠든 오리온을 눈멀게 만들었다. 그리고서 이제 바닷가에 던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오리온은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까 이제 던져져 있고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이노피온에게 분노를 했을 거예요. 자기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리온은 소리를 듣고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가요. 헤파이스토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렘노스 섬에 있었어요. 헤파이스토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해 줬더니 헤파이스토스가 오리온의 그 딱한 사정,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길잡이로서 케달리온이라는 아이를 오리온에게 소개를 해주고 소년 케달리온을 어깨에 올려놓고서 이제 태양신 헬리오스를 찾아갑니다. 헬리오스를 찾아가서 그 햇볕을 쬐면 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이제 헬리오스를 찾아가서 눈을 회복해요. 오리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을 회복하고 나서는 이 오이노피온 왕을 복수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급히 서둘러 가지고 키오스 섬으로 갔어요. 오이노피온이 당연히 오리온이 어디로 어떻게 됐는지를 정보를 파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안가에다 던져놨더니 이 오리온이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갔고 눈을 뜨는 방법을 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이노피온이 그 뒤에 자기도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가요. 헤파이스토스 찾아가서 자기 얘기를 또 했더니 헤파이스토스는 오리온에게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듣는 거죠. 오리온이 불쌍한 줄 알았더니 오리온이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오이노피온 왕의 딸 메로페를 겁탈했으니까.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오이노피온이 불쌍해가지고 오이노피온이 피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줘요. 지하에 집을 만들어줘서 오이노피온 그곳으로 피해서 오리온에게 살해당하는 일을 막았어요. 근데 여기 이 책에서는 포세이돈이 자기 아들 오리온을 위해서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해서 지하집을 마련해 두었다고만 돼 있거든요. 어쨌건 그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지하집에 오이노피온이 피해서 죽음을 면했어요. 그 다음에 오리온이 어떻게 했냐면 오리온이 뭐 한 건 아니지만 오리온에게 누가 반했냐면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반했어요. 에오스가 이제 오리온에게 사랑을 느꼈어요. 근데 이 사랑은 정상적인 사랑은 아니었고 누구의 저주였냐면 아프로디테의. 아프로디테의 저주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사랑. 왜냐하면 에오스에게 음란증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성적인 욕구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상대에게. 음란증에 걸려서 오리온을 에오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섬으로 데려갔어요? 문제가 되는 델로스 섬으로 데려간 거예요. 오리온을 이제 델로스 섬으로. 근데 델로스 섬은 여기는 아폴론하고 아르테미스가 태어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에오스가 지금 오리온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몰래 하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로 데려갔기 때문에 근데 이런 행위를 아르테미스 여신이 좋게 볼 리가 없겠죠. 아르테미스 여신은 아프로디테하고는 정반대 성향이 있어요. 여성이면서도 그 여성의 그 몸을 이용해 가지고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남성을 어떤 유혹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자체 여성성 그 자체를 지키는 신이에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어쨌건 델로스 섬에서 오리온을 죽였다라는 것은 정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오리온이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에 따라서는 달라지고 있어요. 몇 가지 오리온이 사망, 살해죠. 오리온이 살해됐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아르테미스하고 오리온이 이 원반 던지기 경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오리온이 이제 사실은 이 원반 던지기 경기를 아르테미스에게 제안을 한 것이죠. 시합을 자청한 것인데 이거는 약간 신성 모독과 같은 휘브리스와 같은 거예요. 교만한 행위예요.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이제 죽였다. 활을 쏴서 죽였다. 이런 얘기가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아폴로도로스가 얘기하는 거는 휘페르 보레이오이조 여기 휘페르라는 거는 하이퍼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넘어선 저 너머에 이런 뜻이죠. 하이퍼. 그 다음에 보레이오이족은 우리가 보레아스라는 북풍의 신이 있잖아요.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너머에 있는 어떤 부족을 얘기하는데 그 지역 출신의 소녀가 있어요. 그 소녀의 이름은 오피스예요. 우리가 지금 사무실하고 똑같죠? 오피스인데 이 오피스는 처녀성을 지키면서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오리온이
어떻게 겁탈했어요 또.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활을 맞춰서 오리온을 죽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는 오리온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이 직접 활로 쏴서 죽였다는 얘기가 있고, 또 다른 얘기로는 오리온이 거만하게도 지상의 모든 짐승, 사냥꾼이니까 모든 짐승을 다 모조리 죽이겠다고 하자 대지 여신 가이아가 전가를 보내가지고 오리온을 물려죽게 만든 이런 얘기도 전해주고, 또 다른 얘기로는 오리온이 아르테미스하고 사랑을 했어요. 이 얘기는 좀 믿기가 어려운데 아르테미스 여신은 이성하고 사랑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건 둘 간에 이제 사랑을 했는데 이것을 아폴론이 아르테미스의 남동생인 쌍둥이 동생인 아폴론이 좋지 않게 여겼어요. 여지까지 처녀성을 유지하고 그 여성으로서 지키고 있다가 겨우 사랑한 사람이 오리온이야? 이 거만하고 성품이 좋지 않은. 그래서 아폴론이 탐탁지 않게 여기고서 이 오리온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수평선 너머에 오리온이 머리가 약간 보일동말동할 때 여기 아르테미스하고 아폴론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아폴론이 너 누이여, 저기 보이는 살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달라. 저기 보이는 흐릿하게 보이는 저거 맞출 수 있느냐, 이 정도 실력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르테미스가 당연히 있지 하고 쐈죠. 정확히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온이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후대에서 전해진 얘기지만 사실은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 오리온을 사랑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진 않죠. 오리온에 대한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리온은 전반적으로 크레테 섬 출신의 사냥꾼이다. 그래서 크레테라든지 키오스라든지 아까 렘노스 섬에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간 적도 있고 델로스 섬에도 갔고, 그러니까 섬에서 태어나서 섬 주변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들하고 연결된 그런 사냥꾼의 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